2월 2주차 씹어먹는 영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영화배우로 데뷔합니다. WTO가 흡연 장면이 있는 영화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14년의 제작이 걸린 영화 귀향이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이주입니다. 안녕하세요. MC 한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지휘보다 가슴이 더 따뜻한 프란체스코 교황이 영화배우로 데뷔합니다. 그 영화는 비욘드 더 선이라는 영화로 성가 기반의 가족 모험 영화로 본인 역으로 영화에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교황은 영화 제작자에게 예수의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모든 수익은 아르헨티나 자선단체인 엘란멘트로와 소노 가리스테 그리스도에 전달되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쓸 예정입니다. 아, 네. 본인 역할을 출연을 하는 거를 영화 배우로 데뷔한다고 하긴 좀 뭐하지 않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도 항상 영화 그런 거에 대한 촬영을 하기는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음. 예, 예. 근데 사실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님 자체로만이라도 자체로도. 이미 굉장히 그 크게 그 곽감을 받고 있는 그렇죠. 스타급의 인물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의 행보라던가 뭐 언행, 그다음에 그 살아온 모습 뭐 이런 것들이 다 거의 이제 추측할 수가 없는 정도로 굉장히 그 존경을 받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영화가 나오면 세계의 각 그 천주교 신자들이 아마 기본적으로 필관람할 만한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수익도 이제 어느 정도 보장이 될 테니 아마 그 아르헨티나로 보낸다고 했죠. 네. 예, 그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끝인가요? 네. 아무 말도 안 하기. 저는 두 분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 아니 저 기독 알아서 자르세요. 예. 네, 전 천주교가 아니라서. 아, 예. 네. 그렇군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흡연 장면이 들어있는 영화의 관람이 세계 젊은이들을 흡연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에 미성년자 관람 불가로 분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WHO에 따르면 2014년 헐리우드 개봉 영화 중 절반에 가까운 숫자에서 흡연 장면이 나왔으며 이 중 36%가 청소년이 아무런 제한이 없이 볼 수 있는 영화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 중 37%가 영화 관람 등을 계기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는 조사 보고서도 같이 발표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권고면 네.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름 좋겠다라고 말하는 정도죠. 네. 근데 영화 보고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글쎄요. 저는 전혀 그런 거 없는데. 담배를 피는 분. 네. 흡연가. 네. 흡연자? 뭐라고 해야죠?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흡연가. 영화에서 예, 담배가 나오고 피고 맛있게 피면 바로 그 순간에 피고 싶죠. 근데 그래요? 지금 미성년자한테 네,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멋있어 보여서가 더 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광고. 그래서 예전에 그 마론 브란도 막 이런 대부도 그렇고 뭐. 대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옛날 우리나라 제임스 딘. 비트 뭐 그것도 사실 예, 담배를 우리나라 멋있게 신세계 피우는 이런 거 정우성 씨 뭐 신세계 보면 얼마나 멋있게 펴요. 마지막에 담배 하나 피고 가겠다는 식으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중고등학교 때 담배를 시작하는 계기가 많이 되지 그쵸, 않나 맞아요. 싶은데 그게 아마 영화를 못 보게 한다고 해서 안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참 애매한 게요. 네. 담배라는 게 팔잖아요. 물론 그러니까요. 미성년자한테 못 팔게 돼 있지만 담배를 팔기 때문에 담배는 어떻게 보면 기호식품처럼 네. 돼버려서 이거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권고를 해도 금지를 해야 아이들은 돼요. 궁금해요. 네. 그리고 담배라는 거는 실제로 중독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 번 피기 시작하면 이제 끊지 못하는 단계에 금방 돌입할 수 있어서 이게 참 애매한 포인트인데요. 담배를 끊어본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담배 끊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게 근데 TV에서나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담배 피는 장면 나오면 환장합니다. 금연한 사람. 요즘엔 안 그러시잖아요. 저는 완전히 끊었죠. 이제 4년이 넘었으니까요. 보통 한 4년 정도를 이제 그걸로 보거든요. 독하다는 담배 끊는 그렇죠. X.
근데 진짜로 예. 담배는 끊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너무 멋있어 보이거나 아니면은 호기심에 이렇게 피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사실 혼자 피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피해를 주니까 그런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요? 이 지금 마이크가 어디 있다 온 건지 잘 모르겠지만 살짝 지금 마이크가 아니라요, 스탠드예요. 스탠드가 향기가 나고 있어요. 왜냐면 마이크는 저희가 밀봉하거든요, 이렇게 항상. 네네. 근데 이제 안 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향기가 네네. 냄새가 굉장히 민감하게 그렇죠. 좀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이 그 담배 진이라고 하죠. 연기에 남아 있는 그런 입자 이런 것들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담배를 끊은 지 2년째에 담배를 피면서 지나간 사람이 100m 밖으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간에 남아 있는 야외였는데도 불구하고요. 맞아요. 야외였는데 그 공간에 남아 있는 담배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와, 진짜로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은 진짜 이게 담배 피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곤욕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출퇴근길에 걸어다니면서 이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야외니까 이제 네. 탁 트인 공간이니까 담배를 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네. 그곳은 사실은 밀폐된 공간이에요. 네, 그렇죠. 걸어가고 앞에 계시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으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나가는 게 맞아요. 아니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계속 뒷따라가게 마시면서 되면 가죠. 마시면서 그러니까, 가죠. 피해갈 수가 없는 곳인데 그분들이 약간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담배를 걸어서 피면 안 되는 게 이 담배를 네, 손을 이렇게 네. 손을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손을 내리잖아요. 그럼 딱 그게 아이들 눈높이에요. 네, 아이 눈높이랑 딱 맞아요. 그럼 아이들이 화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턴다 그러죠. 예. 담배꽁초를 끌 때 그냥 이렇게 손으로 튕기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그게 뒷사람의 옷이나 그렇죠. 예, 네. 이런 거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네. 그 사람 살해에 닿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위험해요. 좀 그 피시는 것까지야 뭐 개인의 기호식품이라고 해도 일단 주변 사람분들을 조금 좀 배려하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야외에서 규제를 하는 게 사실 맞고요. 근데 저는 사실 오히려 그런 건 있어요. 네. 실내에서 못 피게 이제 법령으로 정해서 그 흡연자들이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원래 거꾸로거든요. 그쵸. 실내에서 그래서 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흡연 흡연 공간을 그걸 따로 만들어주고 그렇죠. 예, 예. 만들어주고 그곳에서 필 수 있게 해주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피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흡연자분들도 그 흡연 박스에 들어가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그렇죠. 환기도 잘 안 되고. 네. 그 일본은 롯데리아에서도 담배를 필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어. 실제로요. 예. 어. 롯데리아나 이런 데서 담배를 피는 공간이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밖에서 못 피거든요. 밖에서 피다 걸리면은 벌금 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걸 제도적으로 담배를 피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네. 써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거 안 쓰고 정책을 그따위로 하니까 지금 흡연자들도 이게 힘들고 흡연자가 아닌 분들도 그것 때문에 힘들고 이런 거예요. 저기 우리나라 흡연 부스 보셨어요? 진짜 쓰레기처럼 만들어놨어요 흡연 네, 부스를. 들어갈 일이 없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얼마나 아니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냥 겉에서만 봐도 진짜 들어가고 싶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그거 플러스 흡연 부스가 주위에 잘 없어요. 애초에 잘 없고 없어. 그리고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흡연 부스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다 사방 뚫려서 칸막이만 이렇게 아 진짜. 해놓은 예. 그런 데도 의미가 있어요. 일본은 그 실외 흡연이 완전히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네. 흡연 부스들이 이렇게 관광지마다 다 아니면 어디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 흡연 부스가 이렇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칸막이 막 천장에 뚫려 있어요. 그냥 아 위로 거기서 올라가게?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아. 그냥. 근데 그것도 괜찮네. 우리나라처럼 완전 밀폐시켜 놓고 거기를 완전히 너구리굴을 만드는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공간을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부닥치지 않게 해준 거지. 아예 접촉을 그 연기가 차단하는 건 나게 아니구나. 나겠다. 공기 중에 날아가는 거를 신경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분리시킨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너구리굴을 만들어 버려 갖고 그러니까. 흡연 부스를 못 들어가게 해놓는 거. 거기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장난 아니고 온몸에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정책을 좀 제대로 잘 했어야 되는데 이게 탁상해서 아, 뭐 그래서 국민들이 흡연방을 만들어서요. 알아서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흡연방 가셔서 돈 내고 TV 시면 있어요? 됩니다. 그런 것도 요즘 많이 있고요. 생겨났어요. 우스갯소리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담배 못 피게 하면 흡연방, 그러니까 PC방에서 담배 못 피게 하면 이제 뭐 흡연방이라 만들어 PC를 서비스로 하면 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실제로 흡연방들이 생기고 있어요. 거기 가서 어디에 있어요? 피시면 돼요.
글쎄요 위치는 모르겠네요. 그냥 뭐 어. 인터넷에 뭐 흡연방이라고 나오고 침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뭐 어쨌든 제가 갈 건 아니라서. 흡연자들을 위한 정책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또 금연자들을 위한 정책이 되는 것들이니까요. 그렇죠. 일본군 전쟁 성노예 피해자의 바탕으로 한 영화 귀향은 1943년 15살의 나이로 끌려가 지옥 같은 생활을 한 강일출 할머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무려 14년 동안 제작된 이 영화는 뉴저지 에지워터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관객은 소년부터 중년 등 다양한 연령과 각국의 사람들이 참석해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기린비가 세워진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제임스 로튼 시장과 조든 존스 뉴저지 하 의원 등 여러 정치인들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이 영화는 투자자를 찾지 못해서 스태프과 배우들이 재능 기부로 준비를 했으며 7만 3천여 명의 시민들이 클라우드 펀딩으로 제작비를 보태서 14년 만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번 시사회는 지난달 23일 LA를 시작으로 로넬 티컷 대학교와 브라운 대학교, 워싱턴 DC의 노던 버지니아 칼리지 그리고 마지막 일정으로 뉴욕에서 시사회를 열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드디어 그 시사회를 했군요. 소위 위안부라는 단어로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쵸. 그걸 성노예라는 단어로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표현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세주 좀 있긴 씨가 해요. 네. 예, 말씀하신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 누구를 네. 위한 위안인지 몰라서 저는 그 말을 다 그쵸. 쓰기 쉽지 않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좋게 포장하려고 했던 단어였기 때문에 사실 그러네요. 예.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세주 씨가 말한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좀 잔인하긴 하지만 예. 그리고 일단은 우리나라가 아닌 뉴저지에서 먼저 지금 개봉을 하게 되는 거네요. 시사회를 가진 거니까요. 시사회인데 예. 개봉도 아마 미국에서 먼저 할 것 같아요. 그 영화 사이트 같은데 보면은 개봉할 거라고 올라가 있는 건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개봉하긴 그게 할 수 있는데 실제 지금 개봉 일자가 잡힌 건 아니고 예. 일단 뉴저지에서 시사회를 먼저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니 나는 우리나라가 무슨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야. 무슨 웃기지 않아요? 난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JTBC 뉴스를 즐겨보게 됐고 네. 손석희 때문에 진짜 JTBC를 사랑하게 됐는데 네. 손석희 씨만 다루는 내용들이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적어도 방송국 한두 개는 더 다뤄야 되는 이야기들과 주장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한 매체에서 하고 있고 그 매체는 또 공격을 받고 있으니 이거 진짜 웃긴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먼저 개봉 시사회를 해도 모자랄 한국인 영화가 지금 뉴저지에서 시사회를 했다는 게 거기 또 그 사람들 모시고 했다는 게 근데 말이 지금 14년이면요. 네. 정권이 지금 몇 번 바뀌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 영화가 일단은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불가했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제가 14년 동안 준비했다라는 거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뭐 김대중이나 노무현의 업적을 크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나라는 도둑놈의 나라인 거예요. 도둑놈이 다 잡고 있는 나라인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아무리 명인이 나타나거나 아무리 그 대단한 인물이 나타나서 바꾼다고 하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금 그 배경 자체는 그 한세 씨가 계속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네. 호칭을 빼먹고 있는데 배경 자체는 저희가 네. 참 암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제가 SNS에서 살짝 이 영화에 대한 소식을 봤었는데 네. 그 주인공으로 나온 그 아역 여배우가 촬영을 하면서도 이게 영화를 촬영하는 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장소에 들어가서 굉장한 트라우마가 됐을 예, 거예요. 그거를 겪고 촬영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섭고 힘들었다라는 인터뷰 내용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영화니까 100% 똑같이 가해를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그 또래의 이제 지금은 할머니가 되신 그분들이 겪었을 그 고통이나 이런 감정들은 다 진짜 이루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 진짜로 그 암살 영화를 보신 분들도 보면 마지막에 그 중요한 장면에서 네. 다 그 화가 나잖아요. 그 여명의 눈동자에서 진짜 중요한 또 멘트가 하나, 그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오잖아요. 네가 왜 여기에 경찰이 돼 있는 거? 마지막에 그 일본 앞잡이가 여명의 눈동자를 보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네.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근데 그런 것들이의 연장선이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이게 왜 뉴저지에서 시사회를 하냐고요. 이게 근데 촬영 기간이 14년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제작 기간이 14년이라고는 하지만요. 실제 촬영 기간은 2015년 4월 15일부터 시작해서요. 그렇죠? 6월 23일에 끝난 거거든요. 돈을 아, 모으 네. 그러니까 돈을 네네. 모으거나 예, 시나리오를 더 탄탄하게 만드는 작업에 예, 그래서 그게 오래 걸렸던 거라. 네. 네, 지난주에 더 재밌는 소식을 찾아뵙겠다고 했는데 더 우울한 소식을 찾아뵙게 됐네요. 다음 주에는 정말 재밌는 소식과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는 50회 특집이니까 꼭 이어서 들어주세요.